자, 어제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부인하고 설전을 벌이는 법정에서는 좀 흔한 풍경은 아니죠. 부인이 이제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해임 신고서에 재판부가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방청석에 있던 부인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변호인이 가족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고 또 계속되는 검찰의 회유로 변호사에게 노란하고 있어서 화가 난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남편을 향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까지 파행이 됐어요. 소정욱 변호사님. 이제 그 법정에 자주 나가시니까 이런 일은 아주 드물죠. 제가 이제 30년 변호사 경력은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요. 이 이화영의 부인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가족이 피고인과 반대되는 쪽으로 변론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피고인의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의 의사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겠죠. 지금 이게 부인은 남편,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그 이유는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게 이화영 의원이요. 옛날부터 제가 뭐 내연이라 이런 표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친한 여성분이 있어요. 이 여성분이 문모 씨가 정인으로 넣어가지고 내가 쌍방울 카드를 다 썼다. 이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아니 영종대기 앞에 기름을 였는데 당신 면허증이 있느냐? 면허증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화영이 쓴 거지 당신이 다 쓴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여성과 이화영 의원이 30번 정도를 주말에 미장원을 체육하고 왔는데 미장원 주인은 부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이화영 의원과 부인 사이에 상당히 신뢰나 애정이 금이가 있다. 이게 저는 첫째 이유로 봐요. 첫째 이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부가 운동권 부부고 소문에는 이화영 부인이 엄청나게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개딸보다 더 지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이 말은 결국에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좀 더 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켜야 된다. 이 자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모든 걸 자백하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방북 대가니까 남편은 선처가 되거나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 방북 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걸 자백하고 증거 앞에 그래 선처를 받는데 잡아떼면 이화영 부지사 혼자 덤터이 쓴다니까.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왜 어차피 추가 기소됐잖아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잖아. 그러면 이게 남편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게 선처받는데 오히려 당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진실 밝히지 마. 이 말은 게 당신이 몇 년 더 살아. 이재명 대표 시키고 이거 아닙니까? 저는 부인이 아주 부적절한 남편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부인이.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 기자님 취재로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변호사. 저는 팩트만 이야기했습니다. 다 확인하신 겁니까? 그럼요. 정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재판정에 나와서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의견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셔야지. 아니 지금 이게 그분이 개딸인지 문모 씨가 어쩐지. 정인 놓고 30회 아니 그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여쭙는 포인트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인 이화영을 이렇게 이분이 민주당이 탄원서 낸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남편을 피해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서 변호사님의 그런 게 주장일 수는 있지만 이 주장 때문에 그 명예를 훼손당할 수가 있잖아요. 팩트가 아니니까 주장은 팩트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화영 그러니까 남편인 이화영을 그 감옥에 넣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개딸이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고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알아보도록 하고. 근데 여하튼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쨌든 독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는 받고 그리고 상당히 그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심신이 피폐된 상태에서 검찰의 회유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부인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 간에는 어떤 분한테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변호사에겐 또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멘탈이 많이 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면회를 가거나 변호인들을 직접 취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하튼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재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8월 8일 있을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주는 충격파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가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문정영 부대변인. 네, 이게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공인 신분이긴 하지만 제가 어쨌든 남의 집 얘기니까 감히 좀 얘기를 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핵심 줄기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800만 불인가요? 예,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경기도 대북 사업을 명분으로 송금을 한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분께서 법정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좀 추격을 해보면 대북 송금의 몸통은 이화영 전 부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 대북 송금의 몸통은 우리 남편이다. 제가 이해한 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모르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도 이제 뭐 결혼한 지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대북 송금 관련된 이런 민감한 일을 일단 부인과 공유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얘기하는지 이걸 제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뭐 지금 부부관계가 좀 소원하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에 따르면 이제 그 1억 이상의 뇌물 수수는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의 몸통인 당신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해를 끼치지 마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재판장 앞에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갈 뿐더러 뭔가 지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엄청난 큰 사실들이 임박해 있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 자, 이제 민주당은 어제 박범계, 주철현, 김승원, 민영배 의원 4명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연좌 시위를 벌였고 검찰의 조작 진술이고 또 조작 수사고 그 언론에 이제 이 관련된 그 보도에 검찰이 배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볼만한 상황들이죠. 보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한 10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고 검찰이 계속 불러댑니다. 사람 한 10개월 동안 그래 가둬놓고요. 불러서 이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뭐 여기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멘붕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술 자체가 오랫동안 이재명 지금 당시 지사에 대해서는 진술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필 편지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라고 하죠. A씨는 타운허스를 통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정신 상태가 안 좋다.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이었으면 정말 그 몽둥이로 이렇게 고문하는 정도인데 지금은 나를 가둬놓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편이 하더라라는 타운허스 부분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진술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볼만하기 때문에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이게 검찰이 이 쌍방울 수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이 재판장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이 사업적으로도 평화부지사 되기 전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평화부지사가 됐을 때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과 대북 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본게임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별건 수사로 이재명 대표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정치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것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지금 재판장에서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하셨잖아요. 운동권에서 만났어요. 이제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죠.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신념, 진보적 신념이 본인들의 말하자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여기에 10개월 동안 수감되면서 본인의 일관되게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다가 검찰의 압박과 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진술이 바뀌니까 부인으로서는요.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싸워왔던 그 신념 자체가 그깟 검찰의 압박과 해유에 흔들려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평생 보고 살았는데 그깟 이렇게 이 정도 10개월 수감돼서 검찰 압박과 해유에 흔들린다는 게 적당히 살려고 해? 이런 발언을 한다고 저는 저변에 깔려있다고 보는 거예요.